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좋은 주식 팁입니다. 오늘 또 한 주가 시작됐습니다. 10월 20일 저녁인데요. 10월 20일. 자, 이제 마지막 10월의 마지막이 이제 열흘, 오늘까지 이제 9거래일 남아 있었는데 지난주에 워낙에 미국 증시가 흔들려서 오늘 우리 증시가 어떻게 갈까 굉장히 궁금했었죠. 근데 다행스럽게도 상당히 많이 이제 뭐 다 아마 정상적으로 되돌리지는 못했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금요일에 빠질 때 빠졌던 종목과 오늘 오른 종목은 또 다른 거죠. 시장이 3일 시간이 더 지나갔고. 자, 중요한 게 뭐냐? 미국 증시가 하락한 근본적인 이유는 미국과 중국의 갈등이었고, 그로 인한 여러 가지 그 단기 우려들이 이제 나왔던 건데, 이거는 사실 제가 계속 말씀드렸지만, 경주 에이펙을 아마 이제 기점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 목표 지점으로 해서 이제 해결책을 찾게 될 거라는 말씀을 계속 드렸습니다. 지난주에. 그래서 이제 이르면 뭐 이번 주부터 정상적인 구간으로 갈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이게 어쨌든 좀 일찌감치 미리 너무 많이 뺐기 때문에 그 저점 매수 물량까지 이제 같이 들어오면서 주가가 이제 많이 올라왔습니다. 지금 이제 일단은 이따가 이제 시황 정리를 좀 해드릴 때 자세히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 먼저 종목 분석을 이제 좀 해드릴까 합니다. 오늘 신청해 주신 종목이 7종목인데요. 제가 한 종목을 더 추가했습니다. 리가캠바이오를 추가했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제가 이제 그동안에 말씀드렸던 그 바이오 매수 타이밍이다. 오늘 아침에 여러 종목들을 놓고 고민을 한 끝에 리가캠바이오를 골랐는데요. 사실은 파마리서치를 골랐어도 더 좋았을 것 같은데, 오늘 그 리가캠바이오를 고른 뭐 이유가 아침에 좀 있었는데, 어쨌든 오늘 하루만 놓고 보면 파마리서치가 좀 더 좋았을 것 같기는 해요. 그런데 어쨌든 오늘 신청을 해주셨으니까 파마리서치도 넥스틴, 파마리서치, 에코프로, LG화학, 또 ABL바이오, 펩트론, 그리고 제가 오늘 매수했던 리가캠바이오, 그리고 SK하이닉스, 이렇게 8종목을 오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반도체, 바이오, 2차전지 골고루 딱 3개 업종에서 골고루 신청이 이제 들어왔고, 거기에 맞춰서 오늘 하나씩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넥스틴 보겠습니다. 넥스틴 최근에도 분석을 해드리면서 이 종목은 기관의 매수에 좀 예민하게 움직이는 종목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기관 매수가 강하게 9만 주 가까이 들어왔고, 특히 연기금의 매수는 이 종목이 한 달 전에 49,000원, 그 다음에 지난주 후반에도 51,000원, 뭐 많이 올랐을 때도 53,000원. 그러면 못 갔다, 다른 반도체 종목들에 비해서 못 갔다, 그럼 지금 이 가격대에서는 좀 멀리 내다볼 만하지 않을까라는 심리가 작동한 것 같고, 오늘 거래량도 35만 주 넘게 터지면서 주가가 올랐습니다. 이렇게 거래량 터지면서 주가가 올라가게 되면 추세는 상승으로 바뀔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일봉 보겠습니다. 그동안에 계속 가로막고 있던 241선을 6개월여 만에 돌파를 하는데, 제가 자주 말씀드립니다만 돌파를 할 때 장대 양봉으로 이렇게 강하게 돌파를 하면 추세는 상승으로 바뀐다. 자, 제가 상승으로 바뀌는 게 아니라 이제 강한 상승세로 유지가 된다는 거죠. 바로 위에 481선, 지금 노란색 표시를 해놨습니다만, 이 481선이라는 강력한 그 선이 있고 추세는 위쪽으로 이제 향하고 있다는 거. 그러면 어떻게 이걸 해석을 하면 좋을까요? 481선까지 간다. 이 종목은 481선까지 가는데 481선이 지금 58,600원, 4.87% 오르면 위쪽에 있습니다. 내일 481선 터치, 그리고 나서 바로 481선을 돌파해주면 좋겠습니다만, 그러기 위해서는 개별 종목의 어떤 강력한 호재가 나와줘야 되고, 그러지 않는다면 481선 정도에서 조금 눌릴 가능성이 좀 있어 보입니다. 왜냐하면 481선은 그만큼 강력한 이 저항선 또는 지지선 역할을 해줍니다. 241선을 돌파하는데도 6개월이나 걸렸는데,
481선도 바로 돌파는 어렵고 약간 눌렸다가 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다면 481선이 이제 어떤 저항선 역할을 한다면 481선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58,600원 대략 58,000원 언저리까지 올라갔다가 눌린다면 어디까지 눌릴까? 그 밑에 있는 매물대 56,800원? 네, 57,000원 가까이 56,800원 이런 정도 자리까지 후퇴. 저는 481선 터치 후 매물대 지지라인까지 후퇴 이런 흐름을 일단 내일 예상을 좀 해보고요. 혹시 481선을 두드리고 또 두드리고 이렇게 해서 몇 번 두드리다가 돌파를 할 때 오늘처럼 장대 양봉으로 돌파를 한다면 이거는 상당히 큰 폭의 상승이 나올 수 있고 그렇다면 그 다음번 상승 목표 지점은 65,000원. 네, 그 위에 올해 1월, 올해 3월에 삐쭉삐쭉 솟아있는 고점 자리들이 65,000원입니다. 65,000원까지 돌파 가능. 시간이 약간 걸리겠습니다만 대충 언제쯤 될까? 느낌상 지금 10월 말이니까 한 올해 말? 올해 말 너무 먼가요? 올해 말? 예, 저는 올해 말에 65,000원에서 한 7만 원 사이에 걸쳐져 있는 이 2년치 일봉을 펼쳤을 때의 이 긴 매물대 구간 65,000원에서 7만 원 사이에 올해 말 정도면 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해보고 일단 481선을 터치 조정 이런 식의 흐름이 몇 번 나오다가 돌파할 때 강력하게 장대 양봉이 나왔을 때 그 다음 65,000원까지 간다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종목은 파마리서치. 파마리서치가 오늘 지금 이제 599,000원 아까 캡처할 때 599,000원이었는데 지금은 60만 원에 다시 이제 복귀한 상태로 아직 마무리는 아니고 지금 이제 60만 원에서 599,000원 사이를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파마리서치 오늘 8.7% 굉장히 크게 올랐는데 기관의 매수 그런데 외국인의 매도는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파마리서치는 60 정도를 다시 고점으로 조금 눌리지 않을까? 또는 기관이 외국인과의 오늘처럼 외국인은 3만 주 팔았는데 기관이 6만 주 사버리면 이건 오르는 거죠. 주가가. 거래량이 22만 주밖에 터지지 않았습니다만 오르는 거죠. 근데 외국인의 매도가 역시나 폭은 아주 좀 적지만 27,000주에서 3만 주 이렇게 아주 조금씩 늘어나지만 그래도 늘고 있다는 게 걱정됩니다. 그래서 일봉을 보면서 조금 전망을 해보면 자 아니나 다를까 파마리서치의 고점에 바로 위에 머리 위에 초록색 60일선이 자리하고 있고 60일선은 61만 2천원 정도입니다. 그러면 오늘의 고점이 60만 6천원이죠. 60일선 돌파를 단숨에 하기에는 조금 애매하다는 거. 그리고 지금 매물대가 펼쳐져 있는 매물대, 지금 여러분도 보고 계시는 이 긴 매물대가 60만 4천원 정도에 펼쳐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저항선 역할을 또 했을 거고, 그래서 60일선과 매물대 저항. 그러면 얘가 한번 60일선에 저항을 받고 눌린다면 20일선이 57만 6천원입니다. 57만 6천원. 그 부근까지는 밀릴 가능성이 좀 있다. 그리고 만약에 60일선을 강하게 돌파를 한다면 그 위에 매물대는 65만 6천원입니다. 네, 어떻게 움직일까? 파마리서치. 저는 60일선에 살짝 눌렸다가 갈 가능성이 높다고 보지만 추세를 타고 반등이 나올 수도 있다. 그런데 외국인의 매수가 뒷받침이 되지 않으면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자, 세 번째 종목을 보겠습니다. 에코프로. 네, 에코프로. 지금 가장 핫한 시장을 달구고 있습니다. 그럼 왜 올랐을까? 누가 봐도 외국인의 매수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외국인의 매수가 최근에 한 달 누적이 206만 주지만 최근 한 2주 동안 놓고 보면 한 6, 70만 주 정도를 외국인이 샀어요. 그리고 기관도 최근 들어서 10월 15일 이후에 계속 매수가 들어오고 있죠. 개인만 팔았잖아요. 개인이 엄청 200 몇십만 주를 팔았으니까 주가가 4만 6천 원에서 7만 7천 원까지 진짜 얼마 오른 겁니까 이게? 3만 원 넘게 올랐으니까 4만 6천 원대에서 3만 원 넘게 올랐으니까 한 70%의
상승이 나온 거죠. 지금 10월 10일 이후에 엄청납니다. 그런데 오늘 외국인이 딱 5만 5천 주를 팔았습니다. 먼저 털고 나가는 거 아니야? 걱정되죠. 일봉을 보겠습니다. 역시 이유가 있었습니다. 일봉을 보면 위쪽에 가장 무서운 선 481선이 있고, 역시 똑같아요. 241선 돌파할 때도 장대 양봉으로 돌파하니까 이렇게 큼직큼직하게 위로 올라가죠. 그리고 오늘 위아래 꼴이 같이 달고 있는 십자형 패턴 도지가 만들었습니다. 캔들이 481선이 81,300원인데 오늘 고점이 83,300원. 아하, 8만 원이라는 가격과 여기는 매물대 자리입니다. 매물대가 정확하게 8만 원에 매물대 고점이 딱 있고요. 481선이 위에서 내려오면서 누르고 있습니다. 아, 조금 눌려가겠구나. 네, 스토캐스틱도 과매수권. 그 다음에 RSI도 87.89입니다. 오늘. 그러면 이건 조정이 나와도 전혀 이상하지 않다는 거. 그렇다면 오늘 아까 그 외국인들이 팔고 개인들은 계속 팔다가 오늘 샀는데, 이거는 하락 조정에 약간의 조정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신호지 않을까 싶고요. 그렇다면 어디까지 빠질까? 조정이 나온다면 매물대 바닥 자리가 75,000원입니다. 75,000원 정도까지 약간의 하락이 나올 수 있고요. 근데 그 75,000원 바로 밑에도 매물대가 굉장히 약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구간에는 텅 비어 이렇게 받쳐줄 만한 지지세가 좀 약합니다. 그래서 그 다음 매물대가 77,000원, 71,000원. 그러니까 1차 75,000원, 2차 71,000원 정도까지 약간 조정을 받았다가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근데 71,000원짜리가 지금 이 3일선이 올라오고 있는데, 지금 3일선이 69,300원이고요. 아마 내일 되면 3일선이니까 내일 주가에 따라서 7만 원 위로 조금 올라올 가능성이 있죠. 예. 그래서 제가 볼 때는 한 7만 한 1,000원 이 무렵까지도 조금 하락할 가능성이 있지 않나. 1차 75,000원, 2차 71,000원 이 가격을 기억하고요. 중요한 거는 가격도 가격이지만 이 스토캐스틱이 제일 빠르고요. 그다음에 RSI 같은 것들 보시면은 좀 그 과매수권을 벗어나는 그런 흐름이 좀 나와야 될 겁니다. 그리고 볼린저 밴드가 RSI보다는 좀 빠른데, 볼린저 밴드를 그려드리진 않았지만 에코프로의 볼린저 밴드를 보면 지금 볼린저 밴드의 상한선이 어디에 있냐면 66,100원에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볼린저 밴드의 상한선보다도 한 9% 이상 위로 펼쳐져 있습니다. 그럼 물론 상한선이 넓게 펼쳐지면서 그 내일 뒤쫓아 오겠지만, 무슨 말이냐? 굉장히 과하게 과열돼 있다. 네. 조정이 좀 나올 수도 있다. 이거를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아우, 2주 열흘 정도 만에 한 70%가 올랐으면 조정이 당연히 나와야 되는 자리인 것 같습니다. 그 폭이 어느 정도일 건지 거기에 달려 있고요. 네. 네 번째 종목 LG화학 보겠습니다. LG화학도 엄청납니다. 이 수급이, 외국인의 수급이 한 달 누적으로 80만 주 가까이 들어오고 있고요. 기관도 최근 5거래일 연속 사고 있습니다. 네. 우리가 투자하고 있는 ETF에 제일 많이 담겨 있는 그런 종목인데, 자, 중요한 거, LG화학은 오늘 주가가 8,000원이 마저 올랐습니다만 거래량이 뚝 떨어졌어요. 3분의 1로. 거래량이 없는 상승은 페이크라는 거 자주 말씀드리는데, 외국인도 기관도 매수가 들어왔지만 금투는 이미 이틀 동안 팔고 있고, 자, 347,000원까지 일단은 주가를 끌어올려 놓은 다음에 수급은 살짝 뒤틀리고 있다. 그러면 자, 일봉을 보겠습니다. LG화학의 일봉을 보면 제가 선을 파란색 선, 초록색 선, 그다음에 뭐 자주색 선 이렇게 세 개를 그어 놨는데, 지금 주가는 34만 7천원, 그리고 481선을 강하게 돌파. 자, 근데 얘는 이 1년 52주 신고가를 오늘 썼어요. 자, 그렇다면 이제 장대양봉으로 돌파했으니까 그 다음 단계를 봐야 되기 때문에 2년치 일봉을 꺼내놨더니, 자, 지금 초록색 선이 34만 7천원 정도에 가 있죠. 이 초록색 선은 재작년, 그러니까 2024년 6월, 7월에 있었던 저점 자리이자 9월에 있었던 고점 자리, 초록색 왼쪽에 그 선이 딱 저항선 역할을 하겠죠. 그러니까 지금 약간 조정이 나올 수도 있는데 장대양봉으로 돌파를 했죠. 이 481선을. 그래서 만약에
여기서 추세가 약간 더 올라간다면 최고 고점은 어디일까? 파란색 선이라는 거죠. 그 다음 매물대. 24년 1월에 저점, 24년 4월에 저점 자리들이고 여기가 오른쪽 보시면 목표 지점이 되겠습니다. 38만 3천 원 정도 되는 자리. 여기까지 바로 단숨에 올라갔다가 터치하면 만약에 내일 저라면 LG화학 38만 원 뭐 인근까지 올라간다면 수익을 실현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살 기회를 노려보겠습니다. 그런데 그런 걸 다 알겠죠, 사람들이. 그러면 여기서 빠진다면, 좀 눌린다면 어디까지 눌릴까? 바로 자주색 선이죠. 31만 한 7천 원쯤 되는 자리인데 사실 저는 그 전에 481선이 32만 8천 원, 그러니까 33만 원 정도가 저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많이 빠져도 481선 밑으로 빠지지 않고 이 N자형으로 481선을 다시 저점 지지를 받으면서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 오늘 고점이 35만 원이었기 때문에 33만 원 정도, 한 2만 원 정도 빠지는 것은 전혀 이상하지 않고, 지금 481선이 지지를 받더라도 지금 RSI 값이 73.86까지 올라왔고 스토캐스틱도 과매수권에 진입을 했기 때문에 곧바로 막 급락이 나온다기보다는 살짝 돌아서는 패턴 정도로 내일 흐름이 나오고, 아마 내일이나 모레 정도에 조정이 나오면서 481선 가까이까지 좀 밀렸다가 다시 올라가는 그런 패턴이 좀 그려지네요.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섯 번째는 ABL 바이오. 이제 바이오로 넘어갑니다. ABL 바이오. 제가 오늘 ABL 바이오도 들여다보고 펩트론은 안 봤어요. 뭐 아침에 다 들여다볼 시간은 없었고요. ABL 바이오, 리가캠 바이오, 파마리서치 세 종목을 가지고 고민을 했는데 결국은 리가캠을 사긴 했습니다. 자, 그런데 ABL 바이오 수급을 보니까 아침에 제가 좀 이상하다고 생각했던 흐름대로 외국인의 매도가 나오고 있고요. 제가 멈칫했던 이유는 개인의 수급 때문인데 개인이 200만 주 가까이 매수를 하고 있는 이 종목을 과연 사줄까? 외국인이 또는 기관이? 근데 기관은 사줬어요. 왜냐? 외국인이 너무 많이 팔았기 때문에. 그래, 금투도 들어왔고 충분히 매수할 만한 타이밍이었던 건 맞지만 그 상대적으로 보면 ABL 바이오보다는 다른 종목들이 좀 더 매력적이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ABL 바이오 일봉을 보면 제가 오늘 결정적으로 바로 이것 때문에, 그러니까 60일선 밑으로 떨어져서 120일선까지 내려가지는 않았지만 반등이 나와도 60일선에 밀릴 수 있겠구나. 제가 생각했던 지점이 바로 거기였는데 정말로 60일선 부근에서 밀렸습니다. 오늘 고점이 89,600원, 60일선이 89,200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89,200원 60일선을 살짝 넘어서니까 바로 밀리는 그런 흐름이 나왔습니다. 이 그 3일간의 흐름, 장대 음봉, 아래 꼬리 단 음봉, 그 다음에 반등이 나오는데 그 반등이 이렇게 위에 눌리는 저항선이 딱 있을 때 흐름이 좋지 않고 수급도 개인 수급이 많이 들어오는 종목이었기 때문에 오늘 분명히 2.45% 올라서 지금 더 올랐거든요. 87,900원까지 올라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좋은데 그러나 위쪽에 60일선에 눌렸다는 거, 이게 좀 아쉽다는 생각이 들고요. 자, 펩트론은 좀 리가캠과 ABL의 중간 정도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보시면 외국인이 팔았지만 얼마 안 팔았어요. 기관이 샀고 거래량은 주가가 터졌는데 35만 주 어제보다 줄었고 그저께보다 더 줄었죠. 그러니까 거래량이 없이 가격만 튀어오르는 약간의 페이크 느낌이 좀 있었다는 거. 그래서 기관의 매수가 들어왔지만 또 생각보다 큰 폭으로 올랐지만 저는 아침 흐름도 그렇고 그렇게 아마 봤어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썩 매력 있다고 생각이 들진 않습니다. 다만 자, 일봉 차트를 보면 펩트론이 제가 리가캠 보면서 느꼈던 것과 비슷하게 이렇게 121선에 딱 저점 지지를 받고, 그죠? 금요일 날 121선이 24만 6,800원인데 종가가 24만 9천원이니까 딱 아래 꼬리를 달고 121선 위로 올라섰기 때문에 제가 주말에 했던 방송이었나요? 말씀드렸죠. 바이오 좀 살만한 자리고 이렇게 아래 꼬리를 달고 있는 이런 종목들은 바닥을 잡은 거다. 저점을 잡은 거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장대 양봉을 만들었어요. 그런데 위쪽에 11선, 21선 이런 단기 이평선들이 다 누르고 있어요. 11선이 27만 8천 원 정도인데 오늘 고가가 27만 6천 원. 11선 돌파했어도 21선에 눌렸을 거예요.
그래서 7.69%가 올랐지만 위쪽에 저항선이 펼쳐져 있는 종목이다. 이렇게 판단이 되고 약간의 추가 상승이 나오더라도 조금 눌릴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요. 자, 오늘 이제 제가 매수했던 리가캠 바이오 결과적으로는 이렇습니다. 외국인 기관에 양 매수가 들어왔고 금투 투신 조금씩 매수가 들어왔어요. 물론 거래량이 터지지 않아서 얘도 그렇게 썩 후련한 그런 느낌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어쨌든 외국인과 기관의 양 매수가 들어왔습니다. 얘도 개인이 계속 사고 있는 종목이었는데 그럼 아침에 이 종목을 판단할 때는 어땠을까? 제가 볼 때 이랬습니다. 자, 마찬가지죠. 121선이 아래 있고 장대 음봉, 아래 꼬리 길게 단 음봉이 나왔지만 121선 위에서 마무리. 금요일 날 얘도 121선이 12만 9,800원이었는데 저가가 12만 5,100원, 종가는 13만 400원. 그러니까 13만 원이라는 저점도 좋았고요. 자리가 121선 지지라는 것도 좋았고. 그리고 오늘 이제 양봉을 만들어내고 오전에는 별로 좋지 않았지만 곧바로 장대 양봉을 만들어내면서 4.41%. 지금 오늘 종가보다 조금 올랐나요? 13만 7,400원에 거래가 되고 있는데, 자, 얘는 지금 그 고점이 13만 8,900원까지 갔었는데, 지금 5일선이, 위쪽에 5일선이 13만 8,400원 정도예요. 오늘 5일선 부근에서 윗꼬리를 대고 살짝 눌렸는데요. 5일선은 11선보다 약합니다. 21선보다 더 약하고요. 그래서 결국에 저는 11선이 14만 3,200원. 여기가 4.22%더 오르면 11선을 만납니다. 내일 한 이 정도 오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요. 그 위에서 내려오는 이제 그 위에 21선과 61선은 14만 6천 원대. 61선이 14만 6,300원. 21선이 14만 6,700원인데 14만 한 5천 원을 돌파하면 저는 비중 축소, 수익 실현, 전량 매도할 수도 있고 흐름에 따라서 목표가 14만 한 6천 원, 5천 원에서 6천 원, 14만 원대 중반 정도. 지금 현재 60일선이 6.47%가 오르면 60일선이니까요. 오늘 상승한 거랑 합쳐서 한 8에서 10% 정도의 수익을 추구하고 단기로 매매할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이 종목을 신청해 주신 분이 오늘 가입하신 회원님인데 좋아하는 게 이제 이 바이오 가지고 단기 투자하는 걸 좋아하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오늘 어떤 종목을 매매하셨는지는 제가 듣지는 못했습니다만 ABL도 펩트론도 리가캠도 다 비슷했을 거고 D&D 파마텍도 그렇고 오늘 장중에 써드린 것처럼 여러 종목들이 막 이제 섞여서 튀어 올랐는데요. 길게 가져갈 만한 상황인지 또는 짧게 단기로 매매하고 말지는 지금 예상할 수는 없습니다. 지금 제 느낌으로는 저 리가캠 같은 경우에 21선과 60일선 만나는 자리에서 조금 수익을 실현하는 게 좋지 않을까. 그리고 눌렸다 다시 갈 때 사더라도 그런 생각인데요. 이런 지금의 제가 전망하고 지금 예상하는 그런 패턴은 회원님의 성향과 좀 비슷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단기적으로는 바이오를 매매해서 지금 리가캠을 지표로 해서 이 정도면 괜찮을 것 같고요. 그 보조 지표들을 가지고 매매하기에 굉장히 괜찮습니다. 이런 바이오 종목들이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저는 어쨌든 리가캠은 한 14만 5천 원, 6천 원 정도에서는 수익을 실현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차트를 들여다봤을 때. 자, 마지막 종목 SK 하이닉스. 지금 이제 수익을 실현해야 되나 좀 고민이 되실 것 같습니다. 너무 많이 올랐으니까. 오늘 써주신 게 일부 매도를 해야 하는지요? 이렇게 써주셨네요. 자, 지금 그러면 일단 SK 하이닉스 수급 상황을 먼저 보겠습니다. 걱정이 드실만 하죠? 왜? 외국인이 이틀 동안 100만 주 넘게 팔았습니다. 주가는 계속 올라가고 있는데, 자, 거래량이 537만 주. 그러면 최근 며칠 사이에 그렇게 많이 올라간 건 아니고, 537만 주 거래량이 지난번 1000만 주 넘게 터지고 이런 것보다는 좀 이제 줄었죠. 근데 여전히 이 정도면 괜찮습니다. 다만 10월 10일 이후에 개인만 사고 있어서 이제 이게 걱정입니다. 외국인이 팔고 있고 SK 하이닉스 지난주 주말에 수급 영상 보여드렸지만 외국인이 팔고 있습니다. 계속. 그러면 한번 이제 좀 빠질 수 있다는 건데 그래도 어쨌든 기관이 특히 금융투자가 강력하게 받쳐주고 있습니다. 외국인의 매도 좀 우려할 만한 지점인가?
일봉을 보겠습니다. 자, 신고가를 쓰고 있는 위에 거칠 것이 없습니다. 뭐 어떤 장애물도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약간의 수급이 들어와도 계속 올라갑니다. 이거는 뭐 너무나 기가 막힌 흐름이고 8월 말쯤에 24만 원 정도까지 밀렸을 때, 야, 이때만 매수했어도 지금 한 달 반 만에 2배가 올랐습니다. 어마어마하게. 지금 SK 하이닉스나 삼성전자로 쏠리고 있는 시장의 관심은 여전히 유효합니다. 다만, 네, RSI 값, 스토캐스틱, 그 다음에 당연하게도 이제 볼린저 밴드 같은 걸로 다 봤을 때, 자, 볼린저 밴드도 한번, 볼린저 밴드가 제일 빠른데요. 지금 볼린저 밴드가 상한선이 46만 7,800원입니다. 근데 오늘 종가가 48만 9천원. 볼린저 밴드 상한선이 4.3% 아래에 있습니다. 그러면 약간의 조정이 나올 수 있다는 건데, 조정이 뭐 충분히 나와도 이상하지 않습니다. 근데 미리, 오늘처럼 오르는데 미리 팔 필요가 전혀 없고요. 더 갈 수도 있으니까. 다만, 이제 약간 흐름이 좀 깨진다 싶은 그 날이 있어요. 주가가 빠지더라도 받쳐준다는 느낌이 있고, 오르더라도 추가로 더 올라가지 못할 것 같은 벽이 있는 느낌이 있거든요. 이 하루 매매, 흐름을 보면. 그럴 때 매매를 어떻게 하냐. 일단, 빠지는데 버티는 것 같은 날은 우리도 같이 홀딩을 하는 거죠. 근데 주가가 정말 걷잡을 수 없이 빠지는 날이 있어요. 근데 그런 날은 얼어버리죠. 얼음. 못 팔고 그냥, 하다가 끝나죠. 그리고 막 10%, 20%씩 하락이 나오죠. 그럴 때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그게 보이는 순간 그냥 던져버리는 겁니다. 그건 첫 번째는 누군가가 강력하게 파는 건데, 우리가 뭐 SK 하이닉스를 몇 주 갖고 계신지 모르겠지만 뭐 10주, 20주, 100주 이렇게 털어가지고는 이런 장대 양봉이나 장대 음봉을 만들 수 없죠. 이거는 외국인 아니면 기관, 특히 단기로 세게 움직이는 애들은 금투인데, 외국인과 금융투자들이 엄청난 물량을 던지면서 잡아먹으면서 올라가거나 막 털어내거나 이럴 때는 내가 눈에 봤을 때 바로 매도 버튼 누르는 게 제일 빠르다. 네, 반대로 생각하면은 막 급등하는 종목을 내가 눈에 보였을 때 사는 게 제일 빠를 수도 있거든요. 오늘 로보라든가 이런 뭐 종목들처럼. 그런데 다 어렵죠, 둘 다. 팔기도 어렵고 사기도 어렵고. 그래서 이런 종목은 비중을 나눠서 파는 겁니다. 제일 좋은 방법. 왜? 하루 조금 눌리더라도 다시 올라갈 수 있으니까. 그래서 성향에 따라서 좀 안전하게 가시고 싶다 그러면은 10% 정도씩 나누시고요. 아니면 뭐 한 20%나 25%나 이런 식으로 10분의 1, 5분의 1, 4분의 1, 뭐 3분의 1 이런 식으로 나눠서 매도를 하고 또 사시고 매도하고 나중에 사시고 이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일 빠른 게 볼린저 밴드하고 스토캐스틱이 제일 빠릅니다. 근데 둘 다 지금 과매수권에 과열돼 있어요. 이건 확실합니다. 그러면 어떤 이유가 됐든 하락이 나올 가능성이 높고, 그러면 어느 정도로 고점을 잡아야 할까? 바로 위에 지금 거칠 것이 없지만 거칠 게 하나 있죠. 제가 위에 뭐 장애물이 하나도 없다고 그랬지만 장애물처럼 느껴지는 지점이 있습니다. 어딜까요? 50만 원이에요. 50만 원. 50만 원을 바로 돌파하기 어렵습니다. 원래 그래요. 원래 30, 40 이렇게 앞숫자 바뀌는 지점에서 좀 시간을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저는 50이 고점이다. 그러면 약간 양보해서 내일 양봉 출발한다. 그러면 어딘지 모르겠지만 비중을 좀 줄여서 수익을 실현하자. 일정 부분. 그렇게 말씀을. 50 돌파할 수도 있고 뭐 여기서 바로 100도 갈 수도 있겠죠. 근데 그렇게 갈 수도 있기 때문에 일정 부분 남겨놓고 일정 부분은 50에서 밀릴 수도 있고 밀리는 폭이 생각보다 클 수도 있기 때문에 분할해서 매도하자. 네,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시장의 관심은 오직 반도체에만 집중돼 있다가 이제 2차 전지로도 쏠렸고 또 바이오로도 쏠렸고 뭐 여러 분야로 이제 분산이 되고 있죠. 그러면 반도체로 집중됐던 그 관심이 조금 흩어질 수도 있다는 거 명심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네, 종목이 오늘 8종목이나 돼서 30분 가까이까지 이렇게 좀 시간이 길어졌습니다. 이해해 주시고 네, 바로 제작해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